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세르비아. 잉글랜드는 이미 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한 상황이라 이번 경기는 조금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집니다. 최근 네이션스리그와 유럽에선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고 이번엔 일부 주전 자원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세대 교체와 전술 실험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에요. 다만 부상 이슈는 있습니다. 닉 포프, 앤서니 고든, 그리고 수비의 중심이던 마크 게이까지 3명이 빠지면서 전력 공백이 분명해졌죠. 특히 고든은 측면 돌파와 컷백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선수야. 대체 자원들이 얼마나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도 홈에서의 잉글랜드는 여전히 강합니다. 높은 점유율과 패스 정확도는 리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벤치 자원이 두터워서 체력 부담도 적어요. 이미 본선행이 확정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이선 자원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실험적인 전술 변화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죠. 문제는 팀의 핵심이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세르비아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세트피스, 공중볼, 전방 압박의 중심축이었는데요. 그의 부재는 공격력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대신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가 출전하지만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 중이라 체력이 완전치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좌측 크로스 공급의 핵심이던 필립 물라데노비치까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측면 밸런스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르비아는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두텁게 쌓은 뒤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환 속도가 평소보다 떨어지면 잉글랜드의 점유형 전술을 제어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체력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두 팀 모두 3일간의 동일한 휴식 후 경기를 치르는데 세르비아는 원정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후반 교체 자원들의 화력이 뛰어난 잉글랜드에게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는 이번에도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갈 겁니다.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교체 투입 이후에도 경기 집중력이 유지되는 팀이에요. 세르비아가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과 공격 효율에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잉글랜드가 전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면서 후반에는 격차를 벌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잉글랜드의 3대0 완승을 예측합니다. 두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우크라이나. 프랑스는 이번 예선 마지막 홈 경기에서 조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대를 맞이했습니다. 홈의 2점, 그리고 안정된 조직력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최근 대표팀 분위기도 긍정적이고요. 킬리안 음바페는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입니다. 다만 전방에서 큰 역할을 하던 랑달 콜로 무아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대신 장필리프 마테타가 그 자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의 피지컬을 활용한 타깃형 전술이 오늘 경기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는 우스만 덴벨레의 결장이 아쉽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활약하던 선수죠. 대신 킹슬리 코망이 선발로 나설 전망인데 빠른 전환과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공격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중원은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라비오와 추아메니가 빠지면서 미드필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은골로 캉테의 복귀가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지만 그의 예측력과 수비 전환 속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죠. 풀타임은 어렵겠지만 캉테의 존재만으로도 프랑스의 밸런스가 한층 안정될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경기가 훨씬 절박합니다. 본선 직행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공격의 핵심 아르템 도브비크가 부상으로 빠진 건 치명적입니다. 그는 최근 대표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절정의 감각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엔 로만 야렘추크가 대신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클럽에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아 실전 감각에 의문이 남습니다. 중원에서는 브라주코가 빠졌지만 루슬란 말리노프스키가 출전 가능해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 옵션은 유지됩니다. 우측에서는 치안코프가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고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갈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형적인 수비 블록 전술로 프랑스의 점유를 견디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면 프랑스의 빠른 압박을 넘기기 어렵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프랑스는 6경기 4승 2무 완벽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바페 중심의 빠른 사이드 전개, 세밀한 패스 완성도, 그리고 전환 속도 이 세 가지는 여전히 프랑스의 강점이에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전방 압박과 공격 연결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중원 장악력입니다. 캉테의 복귀로 균형을 되찾은 프랑스가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에서는 음바페와 코망의 사이드 전개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반면 도브비크가 빠진 우크라이나는 득점 루트가 줄어들어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프랑스가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고 후반 중반 이후엔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경기는 프랑스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몰도바 대 이탈리아. 몰도바는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남은 경기에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릴리안 포페스쿠 감독은 이번 경기를 팀 재편과 전술 실험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중원에는 변화가 있었죠. 부상에서 복귀한 아르투르 이오니차가 오랜만에 합류하면서 중원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활동량과 전진 패스 능력이 모두 뛰어나서 이전 경기보다 공격 전환 속도가 분명히 빨라질 겁니다. 다만 니키타 모트판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건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의 결장으로 빌드업 단계에서 안정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공격에서는 이온 니콜레스쿠가 핵심입니다. 부상 복귀 이후 3경기 2골을 기록하며 감각이 살아나 있는 상태예요. 몰도바는 그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하려 하지만 수비 라인의 불안함이 늘 문제입니다. 특히 후반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잦은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탈리아는 이미 조 2위를 확정한 상태에서도 완벽한 마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투소 감독은 상대가 누구든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며 일부 주전 휴식과 로테이션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결장자가 꽤 많습니다. 중원의 니콜로 바렐라는 누적 경고로 결장하고 모이스킨도 허벅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페데리코 키에사 역시 컨디션이 완전치 않아 출전이 불투명하죠. 대신 브라이언 크리스탄테와 니콜로 캄비아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스카마카의 복귀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가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최전방 결정력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이탈리아의 공격은 언제나 그렇듯 빠른 측면 전환과 중앙 집중형 마무리가 특징이에요. 전반 중반과 후반 중반 사이 두 타이밍에서 득점이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스 완성도도 높고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역시 조별 예선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적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환 속도, 중원 장악력이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입니다. 몰도바는 니콜레스쿠의 한 방을 기대하겠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해 단독 돌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이탈리아는 바렐라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스카마카가 복귀한 최전방과 양 날개의 결정력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몰도바가 초반에는 버티더라도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상황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탈리아가 후반 중반 이후 몰도바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확률이 큽니다. 오늘 경기는 전력, 집중력, 조직력 모든 면에서 이탈리아가 앞서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이탈리아의 3대0 완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헝가리와의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경기 결과가 잔여 일정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력 구성에서 이미 적잖은 손실이 발생했죠. 공격의 핵심 에번 퍼거슨이 발목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빠지면서 아일랜드의 전방 옵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시즌 로마에서 4경기 3골을 넣으며 물이 오르던 퍼거슨의 결장은 피지컬 경쟁력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마크 사익스와 캘럼 오다우다도 부상으로 이탈했고, 중원에서는 라이언 매닝과 제이슨 몰럼비가 누적 경고로 결장합니다. 결국 공격 전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 건 트로이 페럿과 아담 아이다의 투톱입니다. 페럿은 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아이다 역시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두 선수가 얼마나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입니다. 수비 쪽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볼을 소유하기 어려운 구조도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본선 직행이 확정됩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 체제 이후 경기 운영의 짜임새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파엘 레앙,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까지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여전히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일부 부상 변수도 있습니다. 페드로 곤살베스와 페드로 네토가 빠지면서 이선 자원이 줄었지만 페르난데스의 넓은 시야와 전진 패스 능력, 그리고 레앙의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골문에서는 디오구 코스타가 안정적인 세이브를 이어가고 있고 수비진은 루벤 디아스와 곤살로 이나시우가 호흡을 맞추며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기 핵심은 초반 압박과 중원 장악력이에요. 시작부터 강하게 전진 압박을 걸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속도로 끌고 가는 전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표팀 분위기도 매우 좋고 호날두 역시 인터뷰에서 지금 팀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결의를 다졌죠. 이 경기는 전력 차가 뚜렷합니다. 아일랜드가 홈에서 초반 압박으로 맞서겠지만 공격 자원의 질적인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선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아일랜드가 라인을 내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과 레앙의 측면 돌파가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롱패스로 역습을 시도해도 포르투갈 수비의 커버 속도를 넘기 쉽지 않겠죠?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선제골 이후엔 안정적인 운영으로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일랜드가 전반 한때 저항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후반에 들어서면 양팀의 기술적 전술적 격차가 점점 드러날 겁니다. 리드가 필요한 포르투갈은 조급함 없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고 결정력에서 앞선 공격진이 결국 경기를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포르투갈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오늘의 4경기 최종 예상 정리: 잉글랜드 대 세르비아, 프랑스 대 우크라이나, 몰도바 대 이탈리아, 아일랜드 대 포르투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